자, 2부 일단 지역별 표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니다. 이거 2부 넘어가기 전에 지역별 표심. 다시. 자, 2부 지역별 표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 경북 다루기 전에 딴 지역부터 좀 다뤄봅시다. 일단은 뭐 서울, 경기, 인천. 자, 보니까 서울은 윤석열 50.4, 경기 45.8. 이재명 45.8로 이겼고 윤석열이 이겼고 서울에선 경기는 거꾸로예요. 이재명 50.6, 윤석열 45.9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서울하고 비슷한 비율인데 이름만 바뀐 거죠. 경기는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이재명이 살짝 이겼어요. 48.6 대 47.3.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진 게 제일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 된 거죠.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서울에서 졌다고 지는 건 아닌 게 박근혜도 서울에선 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전라 호남에서의 민심들이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라 출향민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 특히 뭐 서울 외곽 지역들에는 그 호남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막판 결집을 했으니까 저 정도 나온 걸로 저는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호남에서 막 분위기를 막 띄워줘가지고 그 민심들이 서울로 막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워낙 안 좋은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까 막판에 올라갔어도 힘이 좀 붙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왜 졌느냐. 제 경험으로는 제가 2019년 3월경에 그때부터 이미 서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2019년 3월에. 근데 그게 총선 때 확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나타났고 이게 서울이 왜 그렇냐 했을 때 저의 가설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경기가 더 많죠. 하지만 땅으로 봤을 땐 서울이 훨씬 작죠. 그러면 이제 인구 밀도가 서울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말이 퍼지고 이런 게 좀 세다고 봐요. 말이 잘 퍼진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잘 퍼진다. 경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안착해 있는 여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양쪽 다 안정적으로 먹어 들어가는 구조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때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높았거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서울에서는 부동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막 문재인 정부 뭐 잘못하면 풍자하고 막 말 쫙 퍼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오프라인 쪽에서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지는 거는 예전부터도 2020년 총선 끝나고도 아마 다음 대선에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질 거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 같이 묶어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진짜 선방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서울을 보면 표 차이가 5%가 나지 않아요. 득표율이. 근데 불과 1년 전에 이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보다 지금 한 5% 더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10% 가까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리스크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이 나왔을 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시정 경험이 있는 오세훈이면 그리고 오세훈 또 극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면 내가 국민의힘 싫어하지만 오세훈이면 한번 찍어볼 만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야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렇게 한 사람을 뽑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표심이 일부 이재명 쪽으로 갔다고 보고 근데 패인 중에 하나가 결국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수행할 때 그 지지율만큼 못 얻은 거. 그러니까 도지사 이재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냈고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던 사람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을 찍지 않은 사람이 전 최소 5% 정도 포인트. 5%포인트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대장동 의혹하고 법카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사실 선거를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더 명확해졌는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그냥 수도권에 달려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수도권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두 후보도 뭐 사실 쪽수가 거기가 다니까. 두 후보도 다 수도권인 네. 사람이고 결국에. 그리고 뭐 작은 지역부터 좀 살펴보면 강원도 이재명 41.5, 윤석열 54.3. 이거 원래 강원도가 좀 특히 이제 그 접경지하고 안보 심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강원도 후보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인맥들이 동해, 삼척, 강릉 이쪽에 많아.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군대 안 갔다 온 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네, 강원도에서 나온 건 뭐 특별히 더. 근데 앞으로 민주당 이제 강원도당 입장에서는 좀 어둡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팽팽해져야 되는데. 이광재 골프 친 게 영향이 있었다고.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살피는데 강원도 아마 영서 원주 쪽은 또 다를 수도 있나? 네, 다를 수 있어요. 영서 영동이 확 다르죠. 춘천은 뭐 지하철 가니까 뭐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도권 패권주의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강원 충청이 더 이상 강원 충청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완전히 다르고 한쪽은 서울 구심역, 한쪽은 원심역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르고. 이제 충청도 살펴보죠. 충청도 좀 달라요. 근데 일단 충청도는 살펴보면 사실 역대 대선의 바로미터는 충북입니다. 충북에서 이기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던 것이 아마 김종필이 아닐까 싶은데 충북은 이재명 44.7대 윤석열 51.0이에요. 그리고 충남은 어떻게 되냐? 충남은 비슷합니다. 격차가 비슷해. 충남도 44.8대 51.1 이렇게 나타났고 대전은 조금 줄어듭니다. 네. 대전이 많이 꽤 주네 그래도. 네. 이재명 46.3, 윤석열 49.6. 요거는 대전은 거의 수도권하고 지형이 비슷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세종시가 또 특이합니다. 뭐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이재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호남 빼고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 세종시입니다. 네. 이재명 52.0, 윤석열 44.0. 네. 이거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서 여가부 공무원들이 이재명한테 다준 거 아닐까? 여가부 공무원은 숫자가 얼마 안 되죠. 아니 여가부 관계자들이 있잖아. 여가부는 해체해봤자 가여부로 바뀌거나 뭐 이래요. 허무한 공약인데. 근데 공무원들이 민주당 성향이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세대적으로도 30, 40대 공무원들 50대까지 일부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치했던 구미 시청 공무원만 치면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을걸.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표시면 또 이렇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큰 그 의무로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네. 박근혜 때도 그랬거든. 박근혜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충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사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오기 좀 그렇지만 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안희정. 아 그래요? 네. 안희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충청에서 안희정에 기대하고 있던 거는 충청 대망론 이걸 기대했었는데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충청 대망론을 지필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고향이 충청이고 거기에서 좀 보상 심리가 작동하지 않았나. 저는 그 영향이 이미 그 총선 때부터 조금씩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충청 지역은. 충청도의 소도시나 농촌은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네.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김종필 총재 지지층이었었고, 근데 거기도 이제 중도층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도층이 뭘로 판단할 거냐 했을 때 지역 연고성이 있는 후보를 두고 판단한 거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표심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건데 뭐 결국에 이긴 원인은 전국적인 표차보다 더 벌어졌잖아요. 충청도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연고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진짜 그 지역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점점 더 그 경향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거라도. 뭐 다른 없어요. 그럼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쪽으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선방했어요. 굉장히 선방했어요. 굉장히 선방했고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10년간 투자의 결과라고 봐요. 일단 수치는 경남이 이재명 36.7, 윤석열 58.9, 부산이 38.0 대 58.4, 울산에서도 선전했어요. 40.6 대 5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본인이 승리는 아닙니다. 부울경 쪽은. 경기는 몰라도 부울경 쪽의 이재명 선전은 그냥 노무현이 갈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퇴비가 됐고 거기에 그 사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내 파워를 보더라도 오히려 호남 쪽보다 부울경 쪽 민주당의 파워가 더 강하지 않아요? 네.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 투자의 결과라고 봅니다. 20년 동안 쌓여왔던 지방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당의 활동들이 쌓인 결과지 않을까 싶고 다만 울산이 40.6% 나온 거는 진보 정당의 지리멸렬 옛날에 민노당 지지자들이 한몫했다.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민주노동당 이후에 굉장히 뭐 자기들끼리 당 만들고 해산하고 이 꼬라지를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좀 핑계성이 있다. 핑계성. 왜냐하면 계속 소수 정당을 지지하기가 이게 나이도 들고 힘에 붙이고 특히 이제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노조 지도자에서 정치 지망생도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야 제가 한번 하는 꼴 봤으면 좋겠다는 이웃과 동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려면은 이제 민주당 가야 되는 거지. 정치를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부울경이 세 군데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민주당이 먹었었고 창원시장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창원시장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었고 지금 임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셋 다 광역자치단체장 셋 다 좀 이상해졌지만 근데 그때의 조직이나 그때의 투자들을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힘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실제로 어떤 정무직들 중에서는 활동을 하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엄청나거든요. 부울경 세 곳이 공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좀 비교를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비교가 민주당 조직이 비교가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이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투자의 결과다.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이제 경남 양산이나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서울은 요번에 한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작살났고. 근데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저기 PK에서는 낙동강 벨트에서 양산을 포함해서 이제 선전하고 있죠. 그쪽에 그렇죠.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게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김해나 이쪽에서. 약간 수도권 비슷하게 되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가서 저는 이대로 가면은 부울경도 세월이 좀 지나면 충청도하고 비슷하게 된다. TK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부울경 세 곳 다 질 것 같아요. 저도 다 질 것 같아요. 지금 위기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 민주당 계열의 분들을 좀 만나보면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2026년에 윤석열 정권 이내에 또 한 번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그때가 되면 2, 말이죠. 3, 4, 5, 6, 5년 차죠. 그때 가면 내가 봤을 때 부산시장 정도는 민주당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나오나요? 그건 그러면은 서울시장도 날아가지. 김혜영 같은 사람들. 김영춘이 나가도 나는 김영춘이 정말 실망스러운 행보를 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근데 김영춘은 이미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거든. 그리고 이미 민주당 이재명의 선전이 작년 보궐선거 때 싸게 보였던 거는 김영춘이 표가 별로 적게 안 나왔어요. 30% 넘었거든. 그때 뭔 말까지 했었냐면 부산의 김영춘이 서울의 박영선보다 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산에는 내가 봤을 때는 30%의 고정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그리고 부울경의 특징이 스윙보터층도 두텁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윙보터층도 두터워서 이 사람들이 마법이에요.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번 지방선거 2018년에 끝나고 나서 직후에 리얼미터 관계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같이 있었던 경남 지역 사람들한테도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야. 선거 끝나자마자 막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선거 때까지 민주당 밀어줬고 이 뚜껑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스윙보터인데 이 스윙보터가 엄청 두텁게 형성된 게 부산, 울산, 경남이에요. 네. 부산과 울산은 이게 4년 뒤면 저는 그래도 다시 해볼만 할 텐데 경남은 어려울 것 같다. 경남은 서부 경남. 네. 네. 서부 경남은 뭐. 서부 경남은 TK랑 비슷하다. 네. 네. 서부 경남은 그러니까 안동 북부처럼 워낙 이제 좀 경북 북부처럼 워낙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사실 서부 경남은 대구권이거든요. 네. 네. 창원권이라기보다는 대구권이다 보니까 대구의 영향을 훨씬 더 게다가 많이 받죠. 김두관, 김경수라고 하는 중간에 지사직이 민주당 도지사를 뽑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트라우마가 계속 좀 경남 지역은 이어질 거다. 근데 이제 요번에 새로 당선된 경남 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네. 그 사람이 개판을 치면 그렇죠. 민주당한테 다시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홍준표 때문에 김경수가 된 것도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가. 그러니까 경남에 가지. 경남 도지사들은 왜 이러냐 역대 다들 김혁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이 이게 몸이 진짜. 김태호 좀 잘 뽑든가. 이러면 이제 의원 내각제 얘기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얘기한 김에 의원 내각제 얘기가 좀 나왔었던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번에 징크스 하나 깨졌어요. 제주에서 이기면 이긴다 하거든. 졌어요. 윤석열 후보 졌습니다. 원희룡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원희룡이 장래가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뭐 원희룡이 다음에 뭐 차기 주자로 뜬다고? 난 끝났다고 봅니다. 진작에 끝났다. 원희룡... 이 뭐야 이게? 자 이재명 52.7, 원희룡이네. 윤석열 42.6. 뭡니까? 원희룡 10%포인트 차이 났어. 원희룡의 이번에 사실 가장 큰 수혜자는 원희룡이기도 한데 제주도를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아닌가? 지금 잠깐만 내가 이거 득표율을 개표율 87.62%대 걸로 떼었네.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통령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대장동 일타 강사가 된 거는 대통령 되기를 포기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용도 별로 안 맞아. 원희룡이 막판에 뭐 주웠다면서 대장동 문건 갖고 왔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야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결제한 거 다 알고. 난 국민의힘 지지자도 웃긴 게 우와 충격적이다 이러는 거야. 뭐 다 아는 건데. 그리고 이재명 쪽은 그거 결제한 걸로 자랑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재명이 결제한 걸 숨겼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대장동 의혹 잘 몰라. 민주당 국민의힘은 진짜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민주당 대변인이었으면 국민의힘 작살을 냈고 내가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으면 민주당 작살을 냈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고립돼 있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대변인 못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나한테 제주도에서 졌다. 그리고 윤석열이 막판에 제주도 안 갈 뻔했거든. 근데 제주도 5당에서 막 해가지고 갔어요. 갔어야지 당연히. 사실 이준석 대표도 제주도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 이준석이 이제 남녀는 갈라치기 하지만 역사통합적인 게 있어. 그래서 이준석이 신경 쓰는 게 4.3하고 여순 사건. 그 친구가 갑자기 친근해졌어.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또 갸륵합니다만. 근데 제주도에서 원희룡이 잘못한 거라고 난 봐요. 맞아요. 이렇게 결과 윤석열을 제주도 도민이 이렇게 싫어할 이유는 있나? 윤석열이 좀 과격해 보이는 뭐 전두환 옹호 발언이나 이런 게 제주도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제주도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게 2004년 총선부터 제주도의 국회의원 3명을 계속 민주당 계열이 해왔어요. 3명을 다. 그 원희룡이 도지사 될 때도 제주도의원은 민주당이 다수파였거든. 그 원희룡이 그걸 못 넘어선 거지. 근데 저는 제주 이야기하면서 이거 꼭 짚고 싶었는데 방송사들이 개표 중계하면서 강원 제주를 같이 묶어서 자꾸 이 득표를 중계를 했어요. 아니 강원과 제주가 이게 투표 성향도 득표 성향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역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강원 제주가. 근데 이걸 하나로 퉁쳐가지고 제주 강원 묶어서 하는 짓을 좀 안 하면 좋겠다.
근데 여론조사 샘플 이런 거 만들 때는 양쪽 지역이 너무 적으니까 네. 그걸 이제 통합하는 네. 성향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호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네.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 기록했죠. 박근혜 때도 두 자릿수였어. 아니 9%가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 이명박 때도 한 자릿수였고. 네. 그러니까 호남을 퉁치면 전북에서 좀 더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전북은 두 자릿수가 계속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일단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이재명 82.98, 윤석열 14.42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라남도로 가면 윤석열 11.44, 이재명 86.10. 그다음에 광주로 가면 윤석열 12.72, 이재명 84.82. 대체로 10%대 초반으로 네. 나왔고 국민의힘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죠. 이건 뭐냐면 안철수를 호남에서 지지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 안철수가 2등을 했어요. 윤석열보다 더 높게 나왔었거든.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냐 했을 때 보수가 아니었던 거지. 네, 호남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더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호남의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네. 사람들인데 안철수가 사퇴하고 나니까 그러면 뭐 국민의힘은 못 찍으니 이재명을 찍자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윤석열이 과거에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리얼미터에서 호남 지역 30 몇 프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지율이. 그거는 국민의힘이 입당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못 찍겠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고 이번에 히트 공약이 하나 있었죠. 호남에. 복합 쇼핑몰. 그렇죠. 그러나 그거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람을 단순하게 보지 말라고. 그걸로 움직일 것 같았으면 독재 정권 때도 호남은 박정희 계속 지지했지. 저기 줄 서면은 뭘 주겠거니. 근데 지역개발 소외당하는 한이 있어도 김대중 지지한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이제 시작이야. 뭐 했습니까? 별로 없었잖아. 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군데요? 이재명. 중상. 근데 박근혜한테 줄을 서버려가지고 이정현이 박근혜한테 줄 서가지고 이제 망해버린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가 잘해주길 빕니다. 그리고 호남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도 수줍게 고백했듯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도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18 망언자들 그 튀어나온 게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네. 네. 그걸 한술밥에 배 부르겠는가라는 말을 영남 지역 비주류로서 국민의힘 호남 지역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도 저 10% 나온 건 대구에서 윤석열이 그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되고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정도 나와서 90% 안 넘었다고 봐요. 이재명이가. 나는 근데 원래 호남에도 이념적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당을 국민의힘을 안 찍어서 그렇지.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거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쪽에 이제 호남 관련해서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고 보는 게 앞으로 점점 불거질 텐데 호남 지역에 몇몇 논객들이나 몇몇 인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진보 성향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이 국민의힘 쪽으로 건너갔거든요. 김경진? 아니요. 정치인들 말고. 농객? 네. 김경진 정치인이었군요. 김경진 정치인이. 그렇죠. 국회의원도 했고. 이창원 대표님 식사하셨으니까. 이런 씹을. 나 김경진 전 의원하고 좀 친한데 한번 우리도 방송에 불러보자. 어찌 알았을까? 뭐 유명하진 않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동향을 내가 좀 보면 얘들 새로운 음모론자 같은 사람들. 새로운 음모론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어서 빡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호남 인사들 보면 또 이상한 꼴수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 이름 뭐야? 주동식인가? 주동식이라고 지난 총선 때 한번 사고 쳤나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같이 사고 친 사람이 김대호. 서울 관악에 나갔던 김대호 이런 까라들 있거든. 그 호남. 이 사람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뉴라이트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뉴라이트류하고 비슷한데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빡 돌아서 저를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하기라도 했나? 하지도 않았어. 근데 모든 게 다 반대야 이 사람들은. 네. 심지어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예전부터 알던 사람은 그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끼리 모임을 했는데 아주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는 거야. 옛날에 좌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이영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호남에서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멀리 하시라. 오히려 오랫동안 좀 꾸준히 활동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주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특별하지 않았다. 특별하지 않았다. 다만 저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특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고향덕은 좀 봤으나 파급력은 미미했다. 자, 일단은 그 경북부터 볼까요? 대구부터 보자. 경북은 볼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자, 대구에서 이재명 21.60 20%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기대 이하겠죠. 분명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30%가 목표치였죠. 30%는 이제 목표치는 원래 높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25는 기대했을 건데 그보다 더 낮았어요. 나도 25는 나올 줄 알았어. 이재명이. 21.60이 나왔고 윤석열 후보가 75.14. 75.3. 14. 대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 SNS 잘못됐습니다. 권 시장 그 SNS에 득표율 75.3이라고 덜 끝났을 때.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참패를 했습니다. 0.17%. 네. 오히려 허경영 0.87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허경영이 대구에서 높게 나왔죠 좀. 아니 뭐 평균 정도 나왔어요. 허경영 평균 얼마 안 나왔잖아. 그게 0.8 정도 나왔어요. 허경영 0.8 나왔어요? 네. 진짜로? 네. 그렇다고? 네. 아닌데? 그렇네요. 0.8이나 나왔네. 그냥 전국 평균에 수렴하는. 대구에서 특별히 나온 건 아니군요. 역시.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표가 근데 많이 나온 데가 없네. 없어요. 다 대구에서. 비싸고 적게 나온 데는 이미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죠. 서구. 대구에서 제일 보수적인 20%가 넘지 않는. 나왔고 아니 대구 수성구에서도 20.9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영향이 굉장히 컸다. 네네. 수성구가 만약에 부동산 요소가 없었더라면 김부겸을 뽑아줬던 동네잖아요.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총선 때도 갑을 합쳐서 보면 이상식 의뢰 후보도 30% 가까이 기록했고 김부겸 후보도 30%를 넘겼고 그럼 기본적으로 수성구는 최대치가 한 35까지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에 중복 규제 그러니까 굉장히 수성구에는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대구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또 수성구고. 박근혜 씨의 새로운 집이 생기는 달성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달성군이라고 하니까 군이고 박근혜 지역구에서 대구에서도 제일 꼴보수겠거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진보 젊은 인구가 더 많아요. 젊은 인구가 가장 많아요. 네, 군인데 인구가 20만이 넘어요. 그리고 젊은 인구가 대구에서 가장 젊은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소별로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당선될 때 1등 했던 투표소도 몇 군데씩 나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그래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와 부동산 여파가 대구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좀 미쳤다. 문재인 후보는 5년 전에 대구에서 몇 프로가 나왔죠? 21.67%.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때 심상정 후보가 6% 대구에서 5점대 후반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더 낮다고 더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철수 찍었던 사람들을 그렇죠.
산술적으로 네. 지금 흡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철수 찍은 사람이 친국민의힘이 아닌 사람들도 꽤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더 불리했다고 봐야 되나? 네,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더 불리했던 게 있었고, 이 민주당 정권 5년도 5년이지만 중앙 이슈도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대구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행태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잘한 것들이 좀 쌓여서 네. 이 사고 치면 다 민주당 소속이고 하니까. 근데 지방 정치는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그 이유가 뭐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 크게 알려졌으면 이재명 더 낮게 나와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결국 이게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방 정치인들 때문에 표가 깎였다기보다는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맞는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악재만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왜 심상정 후보 득표율이 호남이랑 영남에서 왜 이렇게 낮냐고. 나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심상정도 수도권에서 득표율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호남은 일단은 반국민의힘 이전선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게 있고 영남에 예전에는 좀 영남에 이렇게 노동자들도 그렇지만 좀 힙한 사람들도 민노당을 지지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세대가 지나면서 이 지역에는 민주당도 당선이 잘 안 되니까 민주당을 미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예요.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확 쏠려가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대도시고 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민주당이 그거를 못 받아내요.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아낼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87년 이후에 35년째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나는 득표율도 똑같다고 보거든. 무슨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나요? 뭐 민주당이 힘든 불모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타파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나는 해본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손에 쟁기도 안 잡으면서 불모지요. 그렇지요. 이러고 있죠. 근데 결정적인 찬스가 나는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권 초기 때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가려줘야 돼. 지금 동동이 앞에 음료수를. 그러니까 대대적인 투자도 하고 그때 뭔가 붐업들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그래도 대선에 잔상이 있으니까 구의원들은 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그 타이밍에서라도 또 한 번 붐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 붐업은 개뿔 다 온통 사고만 치고 앉아 있으니 더 이상의 민주당에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숨어버리는 거야. 이게 제 민주당의 계속적인 악순환이 그냥 또 시작이 됐고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10년 지나도 이건 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안 되니까 우리 뭐 딴 거 한번 해보자고. 근데 마저 좀 대구 경북 얘기를 이어가면 저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5년을 허송하기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구 지역 경북 지역 민주당 똑바로 안 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찬스였거든. 그때가 새누리당 권력이 이제 천장을 찍고 내려올 때였는데 그때 대구 경북에서 진짜 대구 경북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고 가슴을 뛰게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나왔나. 김부겸 말고는. 김수민이 나왔죠. 김수민은 민주당 아니잖아. 민주당 밖에서 나온 사람이고. 안 나오고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이 지역에 싸울 거리 얼마나 많아. 대구 경북에. 근데 민주당의 인물 배출 자체가 안 됐다는 그러니까 거. 평소 활동이 눈에 안 띄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죠. 민주당이 평소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좀 눈꼴 시려운 적이 많이 있거든.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막판에 밥숟갈 대고 딱 들고 오는 이창원 대표식 표현으로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느 순간 나타나서. 그렇죠. 촛불 때 예를 들어. 늘 촛불 때. 내가 늘 얘기하는 촛불 때 어느 순간에 깃발 들고 뜩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짓들을 그냥 하는 거야. 이번에도 선거 과정들을 제가 민주당 캠프에 민주당 이렇게 있는 분들 조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평소에 뭐 하다가 인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거기에서 뭐 추미애 얘기 앉아 있고 나 깜짝 놀랐잖아. 그 추미애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 대구에 추미애 대구시장 했으면 좋겠다. 그 추미애 대구시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대개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대구야.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삼자로 봐도 아니 그게 전략이 되겠냐.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그거를. 지역 활동 안 하고 맨날 팟캐스트 듣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서면 특히 운동에서 대구가 더 심해. 대구 민주당 지지층이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여기 로까리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영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대구에서 심할 때 민주당이 그렇죠. 대구를 너무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게 컸죠. 그렇죠. 누가 좋아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이럴 때 대구 민주당에서도 막 나서 주셔야 돼요. 그때 대구 의사협회장이 성명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당에서 성명서 발표해 줘야 된다고. 대구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대구가 대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뭐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찬스가 많거든요. 대구에서는 민주당이 잘할 수 있는 찬스가 번번이 놓칩니다. 그때 누가 이제 대구 폄하 발언했던 사람 누구죠? 홍익표? 봉쇄 뭐 그 4선인가 5선 의원인가 그랬어요. 안민석도 그러잖아. 뭐 여러 명이 그랬어요. 뭐 전우용, 이런 사람. 그럴 때 김부겸이나 홍일학이 새끼들 아닥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최민희 이런 사람들. 같은 당이지만 진짜 그 매국노 대하듯이 대구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도자가 아니면 그때 오히려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명이 원외 인사 중에 한 명이 들이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건 안 하고. 자 경북도 좀 살펴볼게요. 경북도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은 윤석열 72.76대 이재명 23.8. 이재명이 경북에서 대구보다 득표율이 더 많이 나왔어요. 안동역에서. 근데 특이한 게 자 보통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달리 말해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포항 구미 쪽입니다. 공단 7곡 요 정도죠. 공단 지역인데 자 포항은 이재명 후보가 24. 이게 남구 북구 합산하면 25.2 정도가 나옵니다. 25.2 정도가 나왔고 구미에서는 26.74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동에서 29.13이 나왔습니다. 안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29.13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동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역시 고향이었고 뭐 권영세 현 시장이 또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그랬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바뀐다니까 조금씩 들이받고 조금씩 노력을 해야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재명이 안동에 뭐 특별히 공 들인 거 없었잖아요. 없었죠. 저기 명절 때 왔던 거지. 그 정도. 명절 때 와갖고 명절 때 왔다고? 그래서 그 말고 나중에 왔고 망했잖아 솔직히. 아니 뭐 육군사관학교 이전. 그거 있어. 요거는 뭐 좀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 논산 어디서 싫어했지? 충남도지사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싫어했는데 충청에 가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 다시 한번 못 봐갔거든요. 거기에 좀 신뢰를 보낸 게 있었고 제가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다 쪼개서 봤는데 저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평균 연령에 따라서 득표율이 쭉 줄을 선다. T는 안동을 제외하고는 구미, 칠곡 그리고 포항 그리고 칠곡군. 칠곡은 이재명 24.85. 그리고 이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13%, 의성은 16%. 가장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곳이 군위죠. 83.19%. 근데 신기한 게 평균 연령이 정말 높은 영양봉화가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이거는 이 고향의 효과다. 이재명 후보의 그 고향이 안동이지만
그 꼭지점 기준으로 산 하나 건너면 봉화고 또 건너면 영양이고. 네. 네. 그래서 고향이 미친 효과는 요 3개 지역 정도밖에 없었다. 경북 도민의 노래를 주구장창 불렀지만 그냥 안동 봉화 영양민의 노래였던 예천도 거죠. 그래요? 아 예천도 조금 높게 나왔죠. 예천도 20% 넘었어. 23% 정도 나왔고 문경 20.12 나왔고 영주 25.54. 네, 영주도 이거는 뭐 연령대.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특이한 일인데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경북 북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유일한. 보통은 민주당 후보가 표가 많이 나오는 데는 구미 포항이죠. 네. 근데 난 거꾸로 구미 포항에서 30 못 넘긴 거는 이건 뭐 이재명 한 명의 잘못이라기보다 민주당이 엄청 그렇죠. 반성해야 됩니다. 네, 지난 5년간 특히 이 지역의 경제가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현역 구미 시장인데. 그러니까 구미 시장이 40% 얻어가지고 시장 됐거든요. 26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솔직히 구미 시장 현 시장은 이번에 재선 도전하죠. 그러면 요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26.74 정도. 요거보다 좀 더 나오면 이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노력한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30은 넘길 수 있을래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 얘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심상정 후보 얘기 나중에 하죠. 정의당하고 진보정당 좀 나중에 정리를 쭉 하고 우리가 사실 류호정 의원을 출연시킬 뻔했어요. 근데 류호정 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대구를 방문하는 바람에 출연을 못 시켰고 제가 류호정 의원을 얼마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따로 뭘 만난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제가 먼저 인사를 했고 뉴스 밑장이라고 하니까 출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었냐면 난 솔직히 류호정 의원을 뭐 굳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출연시키고 싶다 그런 게스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한 가지를 떠올리니까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예전에 명절 때마다 했었던 시트콤 아재들하고 조카들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류호정 또 류 의원도 경상도 출신이니까 사투리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 천용길 기자하고 고향이 같죠. 창원이고 하니까 또 여기 게스트도 창원이 있고 이창원 씨가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4명이서 한번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 왜냐하면 나 여성이 없어가지고 좀 재미없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4명이서 하면 류호정 의원도 그거 되게 잘할 것 같아. 시트콤 시켜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정의당이나 이 진보정당 쪽은 나중에 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별 표심 살펴봤는데 자, 또 이제 흥미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지역에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방하겠다. 하방하겠어요. 뭐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홍유병이에요. 공산당이 쓰던 언어를 홍군이에요. 홍군. 근데 제가 작년 9월에 홍준표는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스스로가 대통령이 못 된다는 걸 안다. 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 막바지에 제가 써놓은 게 홍준표는 대구시장은 하고 싶을 거다. 대구시장 반드시 노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눈여겨보셨다가 소름이 돋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의 정보를 접하면 그리고 홍준표의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기가 주류로 메인스트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대구에서 메인스트림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영명고 출신이 대구시장을 하는 것에 대한 홍준표 의원이 가지는 그 오래전부터 가지는 욕망이 저는 이 대구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홍준표가 사실 TK의 주류 인맥들을 본인 손으로 박살낸 전략이 있죠. 그렇죠. 박철원, 이건계 이런 본인 손으로 박살낸 이력이 있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데 홍 의원이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대구시장은 아닐 거잖아. 모르죠. 근데 이번에 홍준표가 누구한테 당했느냐. 안철수한테 당한 겁니다.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이번 대선에서. 심지어 안철수가 홍준표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홍준표도 어디 가가지고 안철수 좋게 얘기하고 그 프렌드예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호에 막차를 타는 지분을 티켓. 갖고 막차를 타는 사람이 승자인 건데 홍준표가 안철수한테 밀린 겁니다. 네. 결국 막판 주인공이 안철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그림이 안 나왔어. 홍준표가 독자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이게 안 나왔어요. 네, 이거는 홍준표가 안철수한테 당한 거다. 그 홍준표가 이걸 내다봤기 때문에 안철수를 서울시장 시키려고 했던 거야. 왜냐하면 서울시장을 시켜놔야 내가 JP가 돼요. 근데 이번에 안철수가 JP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홍의 선택은 중앙정치로부터는 일단 멀어지는 거. 네. 뭐 국무총리고 뭐고 물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리고 홍의 마음 속에는 윤석열에 대한 탐탁치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처가 문제 저거 언젠가 또 대통령 하는 과정이 터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폭탄이 터질 때 그 화기를 피해서 대구로 그 덕글 경남지사 할 때 탄핵에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렇지. 대통령 후보가 된 거잖아. 네. 네. 그걸 한번 더 노려보겠다. 네. 자, 그 어디 될까요? 대구. 큰일이야. 근데 홍준표가 진짜 대구시장으로 오려면 이번에는 그때 경남 도지사 할 때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중단했잖아요. 근데 대구로 올 거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중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와야 될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또 그래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구도 또 이 광역 도하고 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구도 국민의힘 범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도 상당히 중도적인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 권영진 시장이 현 시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건립하겠다는 걸 권 시장이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의료원 닫고 이런 거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 끄집어내서 대구시장 경선하면 홍준표 그거 분명히 약점 잡힙니다. 진주의료원 폐쇄했던 거. 그래서 홍준표가 나오면 홍선배가 나오면 나는 땡큐다. 홍나땡을 외치는 권영진 시장. 아, 재밌겠는데요. 재밌죠.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그동안 경선 때 싸웠던 상대를 보면 지난번에 이 경선에서 이진훈이랑 경선 때 싸웠잖아요. 그 전에 싸웠던 사람이 서상기, 조원진, 이재만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 중앙 정계에서 크게 주목을 못 받는 인사들이었는데 이 홍준표랑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도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은 대진이죠. 이겼을 때 얻는 게 많겠네. 많죠. 뭐 지더라도 뭐 권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한테 깨진 거니까. 그리고 근데 체급이 높여지는 거죠. 아니지 그건. 그럼 권 시장 어디로 가요? 지고 난 다음에. 안동. 아니죠. 평론하러 가겠지. 평론에 자질이 있어요. 김수민의 경쟁자로 옆에 앉는 거지 상대에. 한강 이북으로는 못 올라오. 금강 이북으로는 못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뉴스 밑장. 권영진의 뉴스 밑장 되나? 그러면 홍준표 대 권영진으로 가면 김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출마 선언을 확실히 한 사람이 사무실 개소식 그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사장이 다음 주에 사무실 문을 열고 정상환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했던 여기에는 극우적인 성향과 거리가 좀 있어요. 그 인권위 내에서 이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도 직원들한테 가장 평가가 좋았던 합리적인 보수 성향.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총선에서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를 옮기는 바람에 본인이 출마 자체를 못하면서 대구시장까지 고를 하는데 50대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확실하게 도전을 한 상태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김재원은 경북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대구가? 없어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경북은 경쟁자가 없는 상황. 이철우에. 근데 뭐 강석호 전 의원이나
이쪽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김광림 전 의원이나. 나왔었죠. 근데 강석호 전 의원의 경우에는 홍준표 캠프에 경선 캠프에 갔다가 홍준표가 지면서 사실 대선 캠프에 합류하긴 했지만 이게 안 되겠다. 이 초도에 대항마가 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됐고 김광림 전 의원도 주변에서는 안동에서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김재원 의원, 김재원 저 최고는 제가 봤을 때 시장보다는 중앙에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들리는 이야기도 그렇고. 거기에 방송 출연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이번에 진짜 뭘 해보고 싶어 했으면 총선 나왔죠. 이번 보궐선거. 근데 보궐선거 나가면 복당 안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자리가 뭐 위태하고 왜랬으면 나왔었지. 근데 2년 후에 저는 대구에서 나름의 영향력 해서 총선 때 뭔가를 하고 의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수준은 입각하고 입각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미리 내다보자면 대구시장 경선이 홍준표 대 권영진으로 짜이는 순간부터 나머지는 다 끝날 것 같은데. 다 작살난다고 봐요. 다 짐 싸야 될 거라고. 홍준표가 나오는 순간. 그래서 다른 준비를 하시는 게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뭐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이나 홍준표 나오면 그냥 나오는 순간대로 거의 그 권영진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변수는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일단 나를 이길 자 누굽니까 했을 때 홍준표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럼 홍준표한테 이기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권대홍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겠네요. 네. 자, 대구시장 또 이제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되려나? 네. 홍일학 전 의원이 그러니까 거기도 권과 홍의 역학관계에 따라 좀 달라져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참 고대 출신들만 고대구다 고대구. 고담대구가 아니고 그 저 홍일학 경북도지사는 민주당 누가 나와요? 뭐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 어때? 이재명. 그걸 원하는 민주당 경북 당원들도 있긴 해요. 그렇겠지. 그 얘기는 예전에도 나왔어. 이재명 대구 경북에 출마라는 얘기가 4년 전에도 나왔었어요. 저는 그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중간중간에 특검 수사받고 이런 거. 홍일학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 시장 하에서 부시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아마 권영진 시장이 홍준표 의원을 이기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홍준표 그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홍대홍, 고홍, 홍고, 홍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총선 나올 때 그래. 아니 그 우리 집안 사람 있는 데는 내가 안 가는 게 맞지요. 이거는 총선이야. 근데 나는 홍일학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권영진이 나온다고 자기가 못 나갈 이유가 뭐예요? 시장 부시장 했다고 왜 못 나가? 독일에도 기민당, 사민당 대연정하면 그러면 그 대연정 했던 사람은 그 다음 총선에 메르켈 나오면 나 안 나와요 이러나? 그냥 정치라는 거는 협력해서 같은 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연정 파트너끼리 또 격돌을 할 수도 있지 선거 때는. 하여튼 다음. 그래서 나는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 홍일학이 왜 그 권 시장이 나오면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건 나 이해 못하겠어. 뭐 지는 선거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럼 누가 나오든 지기 쉽잖아 어차피. 그렇게 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김동식 그 대구시 의원 또 서재원 지금 직책이 뭔지는 지금은 지역위원장도 사퇴를 했죠. 그래요? 김동식 의원 또 대구시장 얘기가 있어요? 네. 본인이 1년 전부터. 김동식 의원이 이제 우리 방송에도 한번 초기에 출연한 적이 있었죠. 국민의 당에서는 협당이 되고 나면 지금 사공정규 위원장께서 사공정규 위원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려나? 네. 합당이 되면 어디 구청장이라도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해서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시의원부터 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합당 과정에서 지분 요구할 때 그럼 대구 지역에 구청장 하나도 이래가지고 아니면 시의원이라도.
비례대표.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시간상 많이 못하게 되겠는데 우리 지방선거에서 뭘 해야겠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뉴스 밑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 밑장 걸리적거리는 대선 이거 떨궈내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나마 조명해볼 만한 게 무소속인 후보. 네, 왜냐하면 당들이 있으니까 뭐 당을 통해서 어떤 후보를 참고할 수 있는데 무소속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근데 좋은 정치인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뉴스 밑장에서 사실상의 지지선언을 하긴 했죠. 제가 추천 후보로 심상정, 이백윤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제가 누굴 찍었을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허경영? 뭔 소리요? 김민찬. 제일 밑에. 근데 제가 대놓고 막 이렇게 선거 운동에 결합을 하고 이러진 않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중에 혼자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해설. 이건 좀 중립성이 요구되는 프로라서. 근데 그래도 제가 어디 지방선거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굴 지지하는 거는 조금 편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모 지역의 모 후보 정도면 내가 가서 지원 연설까지도 할 수 있다.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울진? 경북? 네. 울진? 어떻게 안동? 어떻게 울진? 어떻게 안동도. 근데 울진은 이번에 도의원. 도의원. 네. 군수는 아니고? 네. 도의원 출마하기로. 그분 무소속이죠. 네, 무소속이죠. 그분 지방의원은 무조건 무소속 출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제 울진 군의원을 3선 삼선하고 의장을 2번이나 했죠. 그렇죠. 저하고 동기인데 2010년 지방선거 동기인데 저는 이제 실패하고 라보를 타고 다니세요. 네. LPG 그 트럭 맞습니다. 라보. 저는 일단 그분 정도는 출연도 좀 가능하면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족 라보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울진에 우리가 한번 놀러 산불도 나고. 안 그래도 내일 울진에 제가 가서 만나 뵙는데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시원 의원이에요. 장시원 의원. 네. 요분이 또 유해진 씨하고 친구예요. 그래요? 서울예대. 이분이 서울예대를 나왔는데 이 전공이 아마 연기는 아니고 문예 창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방송 작가 이런 일도 좀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외모는 이런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 진보 정당의 모 분과 굉장히 좀 흡사하게 닮았었죠. 누구지? 지금은 금지어가 된. 안 닮았어. 안 닮았고. 다른 분을 닮았는데 좀 김동춘 교수랑 안 닮았나? 거기보다 잘생겼지. 거기보단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 그럼. 소수정당 후보들도 우리 안동의 허승규 뉴스 농장의 이제 끝났습니다. 거기 내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거는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지만 내 생각은 녹색당 탈당해놨죠. 하여간 뉴스 녹색당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계속 붙어 후보 같은 분들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몇 개월 전부터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짜. 그 친구 의리가 있어. 의리요. 녹색당이 나한테 의리 안 지켰는데 내가 진짜 녹색당 탈당한 지 딱 2년 됐거든요. 내가 그때 선거제도 책 쓴다고 막판 작업할 때였어요. 막판 작업이 왜 늦어졌냐면 위성정당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거 더 넣는다고 내용을. 그거 한창 쇠가 빠지겠었거든 진짜. 그거 쓰고 있는데 녹색당이 위성정당으로 내 뒤통수 때려버린 거거든. 거기다가 토핑으로 더 충격 받지는 않았지만 나를 더 공격했던 게 녹색당 안에도 조국기 부대가 있어가지고 나를 완전 뭐처럼 몰아붙이더라고. 에라이 새끼들아 꺼져라 이러면서 내가. HSG님이 혹시 허승규 씨는 아닌 거죠? 우리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허승규 형 너무 착해. 스스로 본인이 이러고 HSG잖아요. 근데 내가 예전부터 HSG를 허승규 씨로
의심을 했는데 근데 예전에 5,000원 야 가져가라. 우리한테 준 5,000원 가져가세요. 근데 예전에 무슨 리플을 썼는데 허승규가 쓰는 리플은 아닌 것 같아서 온라인에서는 다를 수도 있잖아. 허승규. 아 그렇죠. 김수민도 허승규인가 봐요. 김수민도 공중파 나올 때하고 페이스북하고 완전히 다르지. 공중파에 근데 이걸 내가 진짜 좀 짜증나는 게 페이스북에서 나한테 헛짓거리 하다가 욕 먹으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방송에서는 안 그러시는데 이지랄 하는데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방송에서 너 같은 놈이 내 패널로 나오면 그렇게 한다니까 방송에서. 아니 그리고 아니 근데 방송에서 내가 출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싸우는 패널들이 아니라고. 주로 나랑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한테 그따위를 안 한다고. 그럼 내 앞에서 그래 보라고. 내가 박살 내버리지. 방송에서 서로 그러면 안 되지. 내 앞에서 그래 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제일 짜증나는 리플이 한판 승부에서는 젠틀 하시던데 한판 승부에서는 진중권 김성회끼리 싸우는 거고 나는 거기서 싸우는 패널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좋게 그러니까 방송에서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게 얘기할 때 좋게 들어야지. 어디 와가지고 리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HSG님 네 헛이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저기 동네에서 자기가 어떤 그 청년이랑 갈등이 생겼는데 그 청년이 동네 어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청년이에요. 그럼 그 청년한테 야 너 알바할 때는 사람이 공손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는다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살다가 HSG님이 자기가 허씨가 아니라고. 미안합니다. 네. SGC인가 봐요. SGC 40. 성이 40이야. H가 이름이고 성이 40이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뭐 무소속 후보들 그리고 소수정당 후보들 열심히 좀 발굴해서 그리고 국가혁명당 후보들도 아니 나는 민주당 국민의힘 쪽 정치인 또 괜찮은 분들 괜찮은 사람 꼭 찾아서 홍보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서구에 민주당 개판 난 정당이지만 민주당 지방 정치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난 대구 경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지방 정치인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대구 경북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사고나 치고. 아니 서구에 우리 서중현 선생님께서는 또 출마를 어떻게 하시나요? 네 지금 저는 국민의힘 당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중현 씨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사모님을 꼭 한번 인터뷰해 보고 싶습니다. 우실 겁니다. 20번 공식 선거 20번 출마를 꼭 채우시려고. 못 채우시지 않을까. 지금 18번째인가 이번에 출마하면 17번째가 17번째.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하면 골수일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의 어떤 국민의힘 인사가 서울 지역의 어떤 국민의힘 인사보다 더 개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너무 많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대구 경북 출신 아니었으면 국민의힘 안 갔겠다 싶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분도 좀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 인사인데 굉장히 의정활동 잘하는 진짜 주민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발굴하고 싶고 또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이 아까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는데 대구 출신인데 타 지역 가서 고향에서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 인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만나봤거든. 그 군인 출신 그분 아닌가? 맞아요. 5.18 망언에 대해서 김진태를 출당시켜야 된다는 연설을 대구에서 했다가 그 태극기 부대한테 물병으로 맞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대원 씨라고. 고향에서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계속 고생하는 분인데 사실 이분 내가 물었어요. 왜 대구에서는 안 하십니까?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이죠. 내가 대구 경북 쪽에서 유리한 정당에 몸담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 또 가봤자 뭐 한단 말이냐. 자신이 그래서 수도권 정치해야 된다. 그건 천하람 변호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이 정도 수준이면 민주당한테 계속 이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분이에요.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조대원 씨가 이제 고향이잖아요. 지역구가 남북 정상회담 때 보통 막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주 퍼붓고 그랬잖아. 근데 조대원은 남북 정상회담 환영. 김관영 도지사랑 똑같네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줄 더 넣었어요. 반드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미션을 준 거지.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평화가 경제다 이런 걸 말 내걸었을 때 조대원 씨가 경제가 평화다.
네, 내가 그때 그 현수막은 내가 EBS 출연 때문에 오다 가다 봤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 현수막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의 때문에 파워가 없는 거지 말 자체는 저 말이 이긴다. 평화는 경제다를 경제가 평화다가 이길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조대원 씨도 한번 대구 출신이고 해서 이분은 또 조대원 씨는 그 태극기 부대한테 빨갱이 소리 듣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그 문제는 끄떡없다는 게 자기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그 전쟁 용사. 자기도 뭐 군인 출신. 본인도 군인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네. 조대원 씨 한번 보러보고 싶다. 네. 네, 그리고 대구 출신 정치인들 타지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한번 불러보죠. 조은희 의원도 대구 출신이에요? 경북 청송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도 여가부를 폐지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민주당 또 멋있게 대구 경북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멋있게 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네. 또 오히려 대선 때 우리가 진행했던 것보다 더 포용적으로 그렇게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못 듣는 정의당 사람들도 뭐 몇 명 나올 거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하여튼 이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지선 때 뭐 해보면 좋겠다 이 의견들 남겨주시고 어떤 분은 자기 지역구에 구청장하고 뭐 의원 누군데 좀 파주세요 이런 거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종의 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명을 공모하겠습니다. 당명을 뉴스 밑당으로 하려니까 좀 어감이 좀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뉴스 밑당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당명을 저희가 유튜브나 팟빵에 댓글로 당명을 좀 공모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일단 마치고 이제부터는 당분간 격주 격주 그리고 뭐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는 또 네네 그럼 격주 녹음을 하면 한 주는 우리 녹음했던 거 지방선거 포함한 기획이 나가고 그 다음 주는 뭐 제가 혼자서 또 녹음을 대선 뒷정리도 해야 되고 저도 또 이번 문재인 정권 마치면서 제 평론가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혼자 녹음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또 병행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님 12,000원 감사합니다. 뉴스민당. 뉴스민당.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대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권자들이 제일 수고했습니다. 이런 대선 보시느라. 자신이 찍은 사람이 됐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또 안 됐다고 해서 뭐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거든. 저는 저희 동네 투표소에 저랑 같은 후보를 찍은 사람이 저 말고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진짜 2002년 대선을 끝으로 그 다음 대선에서 내가 찍은 사람이 2등 안에 들어간 적이 없고 요번에 제일 높네. 3등. 내가 찍은 사람 3등 해가지고 3등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자, 따져보자. 내가 2007년에 내가 찍은 사람은 5등인가? 5등인가 했었고요. 2007년에 찍은 사람이 2012년에 찍은 사람은 꼴찌 했습니다. 2012년에 제가 투표한 사람이 0.0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찍은 사람이 5등 했으니까 이번에 노무현 이후로 제일 올랐네. 등수로만 치면. 네. 저는 이번에 표를 2장 받았는데 재보선까지. 예. 사상 2번째로 1번, 2번 중에 한 표를 줬습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 누구한테 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둘 다 떨어졌죠? 뭐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선 후유증 앓지 마시고 즐거운 봄날. 따뜻했어요 벌써. 여름이 곧 올 것 같아서 두렵긴 한데 즐거운 봄날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